자야 하는데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죠. 인스타 릴스, 유튜브 다음 영상 뭘 봐야 할까 스마트폰을 못 놓기도 하고 종일 스트레스로 아님 내일 출근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 저도 같은 고민으로 잠을 못 이루다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유튜브, 자기 전 끄는 마무리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속 시끄러운 일, 가라앉힐 편안한 이야기, 잠들기 전 입가에 미소를 띄울 기분 좋은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자기 전에 듣는 유튜브, 굿나잇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졸린 눈 부벼가며 출근하고 눈치 보며 퇴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주말만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휴일을 손꼽아 기다리죠. 명절 연휴, 여름 휴가, 각종 기념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주 4일제 시행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주 5일제 근무 제도가 생긴 지도 10여 년밖에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주 5일 근무 제도는 2002년 정부 일부 부처를 시작으로 2011년 7월에 전면 시행됐으니까 현행 지금의 제도로 정착한 게 겨우 13년 정도 된 셈이네요. 미국에선 주 5일 제도가 1908년 뉴잉글랜드 농장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거의 100여 년이 지나서야 처음 생겨난 셈이네요.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 6일을 출근하고 하루 쉬고 다시 출근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만큼 빠르게 바뀌고 적응하는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일주일에 주어진 이틀의 휴식,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사흘의 휴식에 감사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항상 서론이 긴 편인데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파이어족, 소위 일하지 않아도 생활할 만큼 돈을 벌고 은퇴한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죠.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30대 파이어족이 부러우신가요? 아님 파이어족도 계신가요? 파이어족이라고 하면 돈을 안 벌어도 생활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 돈이 많은 게 부러운 걸까요? 아니면 일하지 않는 게 부러운 걸까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보통은 후자 쪽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하지 않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이 생기면 다 행복할 것 같죠. 돈이 많으면 그럴 것 같죠. 제 주위에는 30대에 이미 소위 파이어족이 된 친구들이 몇 있어요. 직녀나 코인 투자가 아닌 진짜 땀 흘려서 일했는데 크게 성공한 케이스들이죠.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직원이 수백 명대로 성장하고 또 내 회사가 더 큰 기업에 팔리면서 엑시트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 좋은 자리에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는데 몇 년 안에 저축한 친구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사업 초기에 투자하는 그 시간과 노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 내가 어느 정도 버는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단 겁니다. 내 돈이 얼마인지 세질 못해요. 그러다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에너지가 소진되거나 아니면 내가 목표했던 그 시점이 도달하면 더 욕심 부리지 않고 털고 나오면서 소위 파이어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어족의 또 다른 공통점은 그 엑시트 시점을 기막히게 잘 안다는 겁니다.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눈앞에 기회가 훨씬 더 많지만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정리한 시점을 정하고 고민 없이 빠지는 거예요. 저도 사업을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오늘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 서술이 좀 길었어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 30대 파이어족이 부러우신가요? 질문이 좀 두루뭉술하니까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서울 도심에 30평대 집 한 채 그리고 현금 30억을 가진 파이어족이 부러우세요. 총 자산으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 되는데 평생 일 안 하고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하는 거죠. 일단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다 생각하면 부러울까요? 부러운가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을까요? 파이어족으로 살면 보통 어떤 일상이 그려지세요? 뭐 여유 있게 일어나고 집이나 동네 카페에서 모닝커피 한 잔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뭐 어떤 사람은 글을 쓰거나 영화를 보면서 오후 일과를 보낼 테고 가끔은 여행도 하고 뭐 직장인 친구들 회사 근처로 가서 밥도 먹고 뭐 산책하면서 뭐 그런 생활의 반복이겠죠. 뭐 당연히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없고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을 신경 쓰는 일도 그리고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카드값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뭐 푸념한 일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파이어족의 실상은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제 주변의 파이어족이 솔로가 아니라 다 가정을 이룬 집들에 국한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보편적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뭐 들어보시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1,000억 이상 벌어서 파이어족이 된 케이스는 아직 본 적은 없는데 뭐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벌어서 파이어족이 된 지인들은 여럿 있거든요. 근데 현재 그들은 그리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 한 부부의 이야기예요. 이 부부는 정부 창업 지원을 받아서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는데 사업이 번창하면서 직원이 한 200명대까지 늘어나고 그 회사가 큰 기업에 수백억대 이제 팔리면서 소위 그 엑시트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한창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할 때는 그 애기들을 그 혼자 사시는 장모님 댁에 이제 맡겼는데 집에서 처가 때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 결국은 집을 합쳐요. 합치고 나서 장모님은 이제 사업 초기부터 엑시트하는 7년 차까지 계속 부부의 도시락도 싸주고 그리고 손녀 2명을 또 케어를 하죠. 한참 일할 때는 사실 그 어린 애들을 또 돌봐줄 누군가도 필요하고 또 집을 지켜줄 가족이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 일을 관두고 나서 24시간 이 가족이 한 집에서 24시간 함께 지내면서 불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감사한 마음에 장모님을 위해서 매일 좋은 식당 가서 외식도 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쭉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서로의 단점도 보이고 이 불편함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니까 장모님의 집을 따로 마련해 줄 테니 분가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을 꺼냈고 그게 이제 부부 갈등의 시초가 됐어요. 그리고
좀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해서 좀 아주 서글픈 일이지만 이 부부는 현재 그 이혼 조정 중에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다 뭐 판단한 지인은 파이어족이 되고 그러니까 와이프도 그만뒀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이 집도 24시간 가족이 이제 붙어 있으면서 그 불화가 시작된 거예요. 부부 내외랑 아이, 그러니까 한 가족 3명이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남편이 소외되기도 하고, 심지어 뭐 식사 때가 아이 자리는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데 남편 자리는 뭐 지난 식사 때 흘린 국이랑 밥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각자 열심히 일할 때는 뭐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떨어져 있어서 자연스레 풀릴 문제들이 쭉 붙어 있으니까 뭐 이런 갈등이나 미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함께 지내잖아요. 따로 살 수 없으니까 참 뭐 곤란한 일인 거죠. 뭐 저는 이런 그 사례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은퇴를 하더라도 꾸준히 출퇴근할 곳은 있어야 한다 였고, 2번째는 가정을 이룰 때는 뭐 당장 보이는 상대의 조건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형보다는 함께 쉴 때, 그리고 또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편적인 얘기긴 한데 주변 그 파이어족들을 봤을 때 저는 예전 뉴스에서 보던 그런 복권 로또 당첨자의 뭐 삶, 그들의 최후와 닮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사람이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현명하게 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유만 생기면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금전적인 것도 일종의 목표 달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갑자기 일하지 않으면 늘어지고, 또 그럴 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굉장히 크게 느끼고 또 일을 키우더라고요. 이걸 이걸 비슷한 사례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좀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다 쉬고 싶어 하는데 뭐 빨리 은퇴하는 게 옳은 걸까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한 십몇 년 제가 이제 첫 직장에 들어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창 그 시기가 대기업에 이제 다니던 친구 부모님들이 한꺼번에 은퇴를 할 그 시기였거든요. 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쉬어라라고 얘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뭐 예전 노인들이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가만히 집에서 쉴 수 있는 뭐 정신적, 아주 육체적 컨디션은 아닐 뿐더러 뭐 생활 습관도 항상 긴장돼 있다가 그걸 놓쳐버리면은 몸이 늙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던 분들이 하루아침 쉬어버리니까 한 1, 2년 사이에 싹 늙더라고요. 그래서 50대인데도 60대 얼굴이 되고 몇 년 사이에 머리도 하얗게 돼버려요. 그 비슷한 시기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 직장인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월급은 훨씬 적어도 뭐 한 10수년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계셨거든요. 저는 관두라고 얘기를 했죠. 다들 쉬는데 이제 그만 고생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안 들은 게 참 뭐 다행스러워요. 참 두 분 다 지금 거의 70에 가까운 나이인데도 아직 일을 하세요. 근데 조금 오버해서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한 50대 후반 뭐 이렇게 보이세요. 항상 출퇴근을 하고 긴장돼 있고 자기 관리를 한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출퇴근할 직장이 있고 긴장을 할 수 있는 상대나 일과가 있으면 그만큼 뭐 보여지는 모습이나 또 나 자신도 또 그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요, 뭐 당장 20억, 30억 로또에 그 당첨이 되고 일을 관둔다고 하더라도 뭐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뭐 은퇴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그 30대가 몇이나 될까요? 뭐 아니 40대, 50대, 60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제가 파이어족이 부럽지 않은 이유는 제 주변에 그런 삶을 선택해서 뭐 불행해진 사람들을 봐서도 아니고요. 저는 평생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그것으로부터 보람과 에너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저도 뭐 혼수 상태나 뭐 뇌출혈 같은 건강 이슈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은퇴 생각을 좀 몇 번 해보기도 했었고 뭐 실제 파이어족이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오래 일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단 겁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제가 뭐 수십억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한 100억 정도 현찰이 생긴다고 하면 차선 사업이라도 하고 싶어요. 음, 건강한 사람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요.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을 해야 건강해진다가 정답입니다. 물론 그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 또 뭐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면 뭐 더 말할 나위 없고요.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